오늘도 함께하는 이 순간 기대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브 투데이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항해하라.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 이 바람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수익의 항해는 때로는 순탄치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람을 잘 활용해서 기회로 삼아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람을 타고 투자의 세계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과 함께 순항할 준비를 마친 코즈브 투데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밤 우리 시장은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상승세로 반응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감소했고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도 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투심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간밤 3% 넘게 반응하며 8,600만 원대를 회복했고 하락 추세를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롭게 7만 달러를 목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1.72% 상승불 그려내면서 8,678만 4천 원에 현재 가격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 대장주이자 시총 2위인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1.65% 상승불 켜내면서 35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리플 살펴보시죠. 리플은 오늘 음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0.26% 빠지면서 779원입니다. 다음으로 상승률과 하락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가 21.33% 불기둥 쏘아 올리면서 상승률 1위에 안착했습니다. 현재 94.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웜홀 코인이 17.49%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430원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5%에서 16%대의 상승 흐름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가 16.67% 오르면서 상승률 3위에 안착했고요. 플로키 역시 같은 비슷한 상승률로 0.2242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페페가 15.83% 빨간불 켰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코인으로는 게이머 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5.52% 빠지면서 현재 13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코인은 3.65% 빠진 레이어 제로로 6,600원의 거래가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이가 3.44% 빠지면서 618원, 페이코인이 3.36% 빠지면서 144원, 끝으로 랠리가 2.8% 하락률 그려내면서 7.909원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시간이냐고요? 여러분의 비밀 노트를 열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퍼즐의 비밀 노트에서는요. 시장을 제대로 읽고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퍼즐 전문가님 모시고 우리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즐님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지난번에 이제 퍼즐님 안 출연하실 때 아주 아나운서랑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좀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러면 좀 연락을 좀 주시지. 연락은 네. 따로 안 주시고. 네, 앞으로 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심 가득 담아서 정말 반가운 우리 퍼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비밀 노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불장 대비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것도 알겠어.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이 오른다는 것도 알겠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런 것도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라고 하니까 싫어, 난 알트코인 가져갈 거야 라고
지난 시간에 전가요? 자, 이렇게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거 전 이해해요. 근데 한번 차트를 잠깐만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같이 보면 얘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인데 네. 얘가 올해 3월에 고점을 찍고 여기가 이제 최저점인데 네. 올해만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0% 반토막을 찍었어요. 올해에만. 네. 네. 그리고 이건 이더리움이고 그다음에 솔라나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3월에 고점을 찍고 여기가 최저점인데 마이너스 47%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이다도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66%,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자, 여러분 에이다 정도면 3분의 1 토막 정도면 잘 방어한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절반, 그러니까 반토막 난 것도 진짜 잘 방어한 겁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알트코인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 손절을 안 하거나 멘탈이 안 털리거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손절 안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더 대박이었겠죠. 요런 자리 힘들어도 요런 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 얘기는 그동안 쭉 했었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좀 제외한 이더리움, 솔라나, 그다음에 요런 애들은 이제 이더리움과 친구들이라고 저는 명명하는데 뭐 아발란체, 에이다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한 펀더멘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믿음이라면 좀 그런가요?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네.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 알아, 불장이 다시 올 거 알아, 그리고 이더리움도 괜찮을 거 알아. 그러면 이런 조정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닌데 나는 이런 거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없지 않을까요? 얼른 뒷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네. 그래서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한번 비밀 노트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연다고 하니까. 네, 사실 뭐 정말 비밀스럽게 생겼는데요. 네, 뭐 사실 뭐 별거 없는 내용이긴 한데. 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이 정말 비트코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코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더리움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이건 그림을 GPT가 그려줬거든요. 꽤 훌륭한 화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요 그림을 제가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네. 자, 일단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건 뭐 혹시 모르세요? 최근에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POS 방식으로 전환했다. 네. 네. 정답만 골라가는 거 아니 갑자기 신이 내렸나 봐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네. 제가 원하는 정답만 비껴서 골라가는 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퍼즈님이랑 저랑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에요. 네. 네,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 기능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스마트 컨트랙 알아요. 알아요? 네네. 그럼 그게 혹시 뭔지도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더리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계약을 맺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네 맞아요. 정확히 사전적인. 진짜? 네, 이거 진짜 나무 위키에서 긁어 온 것만 같은 이런 건데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네. 비트코인이랑 좀 다른 이더리움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 뭐 특정 조건들을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이 이제 6시 9분인데 6시 10분이 넘어가면 네. 뭐 다이 아나운서가 저한테 예를 들어 1 이더리움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당되면 승인되면 1, 승인되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컴퓨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엔드 하면 1 나오고 네. 그다음 5월 하면 뭐 1이나 0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스마트 컨트롤 기능이 그 기능을 가지고 1010이 나오게끔 컴퓨터 코딩하듯이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요 플랫폼 위에서 코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DApp이라고 하고 그런 코인들은 이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나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중요한 특징은 스마트 컨트랙 기능인데 그 기능을 활용해서 101001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언어를 만들듯이 컴퓨터에서 코딩하듯이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더리움 위에서
코인을 만들 수가 있다.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10100 해가지고 저도 코딩 배웠었는데 그 C 언어랑 자바랑 이런 거 저 다룰 줄 아는데 오. 네, 못하는 게 뭐예요? 자바를 재수강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나네. 네. 네. 근데 아무튼 저도 할 줄 아는데 제가 근데 그렇다고 거기다 1001 하면서 제가 그 코딩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자바라는 요 틀 안에서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코딩을 하는데 그런 자바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서 난 조금 편하게 코인을 개발하고 싶어 라고 하는 애들이 요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막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갔을까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네. 네, 퍼즈님한테 배웠으니까. 네. 근데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뭐 C 언어 뭐 C++, 뭐 C++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자바 이런 식으로 있듯이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요 생태계를 먹으려고 할 때쯤 네. 우리도 저거 먹고 싶은데 이더리움의 역할 우리도 하고 싶은데 이런 네. 코인들이 있었겠죠.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코인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코인들이 나올 때마다 이더리움 비켜! 라고 기사 제목이 쓰이면서 나왔었어요. 정작 비켜지는 건 나였고. 네. 이런 식으로. 뭔지 알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같은 세대잖아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이미 생태계가 커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너도 자바 쓰고 너도 자바 쓰고 너도 자바 써? 나도 자바 써야지 이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자바 쓰는 애들을 떼어 올려면 그러면 그 자바보다 특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매력적인 요건이 그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단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원래 POW, 네. 그러니까 이제 작업 증명 해가지고 이제 그래픽 카드 막 쌓아놓고 비트코인 채굴 하듯이 이런 식으로 채굴 했었는데 네. POW의 단점이 뭐냐면 알까요 혹시? 좀 느리다. 어? 네. 어? 느리고 비싸다. 네 맞아요.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비트코인 전송하는데도 막 비트코인 전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트코인 화폐를 못 쓴다는 등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좀 긴데 해줄까요? 이거 궁금한데요? 아 그래요. 뭔 소리냐면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거기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전송하는데 막 그렇게 10분 걸리는데 그게 어떻게 화폐를 쓸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돈도 현금을 가지고 제가 현금을 가지고 저 은행에 가서 제 은행 계좌에서 저 편의점 사장의 은행 계좌로 갖다 놓으려면 10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요 피지사나 이런 데서 즉석에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후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야, 뭐 아무튼 뭐 이런 건데 재미가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불만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였고 네. 어쨌든 하던 얘기 계속하면 네. 자 이런 식으로 그 POW 해서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그러면 POS가 상대적으로 POW보다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거든요. 해서 그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은 POS 코인들이 대부분이고 전부 다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속도도 빠릅니다.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도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프로젝트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비탈릭이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라고 말을 하는 네. 비탈릭이 있는데 비탈릭이 이거 안 되겠네. 그럼 우리도 속도 빠르게 바꿔. 수수료 싸게 바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OW에서 POS로 바꿔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역사상 이런 걸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유일하군요, 이더리움이. 네, 그래서 비탈릭이 천재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실패할 거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드포크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POW 하는 걸로 계속 할게. 비탈릭 저거 절대 성공 못한다.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어. 네. 해서 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왔는데 같이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인데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요때가 머지 업그레이드고 머지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이제 POW에서 POS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도 천천히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요 흰 색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OW로 채굴을 하던 게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채굴이 되고 POS로 채굴 방식을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채굴량이 바뀌었어요. 해서 줄어든 건가요? 맞아요.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채굴이 되는 양 자체가 뭐 줄어든 건 아닌데 POS 방식을 바꾸면서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은 소각하는 방식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POS로 바뀌면서 스테이킹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POW는 스테이킹이 안 돼요. POW는 그러니까 그 스테이킹이라는 건 채굴하는 방식. POS 코인들을 채굴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쨌든 그 이더리움을 이렇게 31개인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드를 딱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 노드에서 이제 요 블럭이 생성되는 걸 이제 도와주고 그 작업 지분 증명하는 걸 도와주면은 네. 이제 그 보상으로 이제 코인을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그 전체 이더리움 중에 지금 30%, 28% 정도가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POS 코인들은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66%가 스테이킹 돼 있고 수위는 78%, 에이다는 63%, 그다음 아발란체는 58%, 그다음에 앱토스는 77%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트론도 한 43% 정도가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거든요. 오늘 좀 많이 꼬이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원래 스테이킹 하나도 안 돼 있다가 네. 지금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은 묶인 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단타를 할 애들이면 스테이킹을 안 시켜요. 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넣는데 한 며칠 걸리고 이더리움은 빼는데 며칠 걸려요. 그럼 단타하는 애들은 여기 넣겠어 안 넣겠어요? 안 넣겠죠. 네. 어느 정도 장투를 생각하는 애들만 넣는 거예요. 음. 그러면 스테이킹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 풀린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네.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POS의 전환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성공을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POS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날 거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랑 같이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이더리움이 원래 POW였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이랬는데 POS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라고 할 만한 애들, 이더리움의 자리를 뺏으려고 막 홍보했던 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POW일 때에 비해서는 우리가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 쌌는데 얘가 이더리움이 이제 2.0, POS로 된 걸 이제 2.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더리움 2.0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해도 비슷하면 그냥 이더리움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친구들의 펀더멘탈을 얘기할 때 네. 이더리움은 이제 요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더리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냐 이더리움보다 수수료가 싸냐 그러니까 이더리움 2.0보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비해 어떤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을 위협할 만한 코인이 거의 없는 거네요. 맞아요. 음. 아예 없어요. 아예 없나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만들어지는 디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걔네들 시총 다 합친 거가 이더리움 말고 나머지 애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거의 압도적이네요, 이더리움. 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시총 2위인 거예요. 네. 자, 일단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이게 이제 코인 마켓캡인데 그 시총 순위. 네. 네. 근데 보면은 이더리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BNB도 이제 이더리움과 친구들 안에 들어가긴 해요. 네. 네. 그다음에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에이다. 해서 10위권 안에만 해도 이미 4개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빼야 되잖아요. 네. 테더, USDC 뭐 이 정도 뺀다로 치면은 총 8개 중에 4개가 이더리움과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다 같은 10위권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위권 안에. 네. 네. 그다음에 20위권까지 봐도 트론, 이더리움과 친구들, 아발란체, 그다음에 폴카닷 요 정도. 이런 애들이 어쨌든 이더리움과 친구들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권 안에 이더리움과 친구들인 네. 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펀더멘탈만 잘 공부해도 지금 이제 한꺼번에 공부할 거예요. 저희 같이. 네. 한꺼번에 공부만 해도 그 이제 시총 20위권 안에 드는 애들의 한 절반 이상의 펀더멘탈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는 걸 잘 투자해야지. 이더리움 이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가는 거구나. 이더리움 이래서 지금 탄탄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만 반토막이 나더라도 멘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멘탈을 부여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때 사고 네. 그다음에 손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참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옛날 자료, 2021년 자료예요. 2021년 12월 30일 날 요 쟁글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보면은 2021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테라도 있어요. 네. 지금은 망해서 없어진 테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비교한 거예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친구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비교한 건데 이때만 해도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최대 TPS가 이게 속도예요.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트랜잭션 처리수. 네. 이게 이제 TPS인데 이게 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다음에 수수료.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초당 15밖에 처리 못 해. 네. 최대 TPS가. 네. 솔라나는 71만. 근데 사실 71만 지금 처리 못 해요. 아, 그런가요? 최대.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약간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목표치만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아발란치가 4,500, 그다음에 테라가 테라는 어차피 뭐 망했으니까. 네. 에이다 같은 카르다노가 에이다입니다. 네. 에이다가 250, 그다음에 폴카닷이 1000인데 1000 곱하기 100 하니까 10만 정도 되는 거고. 네. 아비트럼이 한 4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도 이더리움은 한 20달러에서 200달러. 그래서 한 번 테스트 뭐 하려고 그러면 수수료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하는 애들이 짜증 나겠어, 안 짜증 나겠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POW에서 POS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자료라서 제가 최신화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챗GPT한테. 굉장히 애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팩트 체크를 제가 좀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말하는 애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언론사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속도가 막 말하는 게 좀 달라서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 감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아까 이제 2.0 업그레이드 되기 전엔 15였는데 지금은 최대한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큰 차이 아닌가요? 그쵸. 엄청 큰 차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100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 12,00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12,000이 아니라 1,200 정도까지. 네. 이 정도 올라갔다. 혹은 뭐 10,00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달러 정도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최대 200달러였는데 1달러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진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 최대 TPS가 이제 아까 71만으로 돼 있는데 맞아요. 한 5만 정도까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만 정도까지가 안 되고 한 3천 정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3천이요? 네. 오, 굉장히 못 미치는데요? 네, 물론 그렇긴 한데 네. 전 솔라나 몰라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아, 네, 5만에 비하면 못 미치는 속도인 것 같다는 말씀. 근데 이제 뭐 솔라나를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저는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일반적으로 솔라나 한 5만 정도 TPS가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수수료가 0.00025달러예요. 엄청 싸죠. 확 체감이 저렴해지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발란체는 뭐 4,500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에이다는 250이고 폴카닷은 1,00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카드가 제가 비교를 하고 싶어서 비자 카드 갖고 왔는데 네.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초당 이제 TPS가 뭐 이론적으로는 24,00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2,000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솔라나가 지금 시총 엄청 높죠. 네. 왜 엄청 높냐면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특장점이 명확해요. 뭐냐?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2.0 된 것보다 이더리움이 어쨌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지금 뭐 한 2만이 된다 만다 최대 TPS가 2만이 된다 만다 뭐 10만이 된다 만다 이러고 있을 때 그 솔라나는 우리는 최대 71만 네. 그런 다음에 지금도 한 5만 정도 유지라고 하니까 결제, 송금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리 필요한, 속도가 빠른 게 필요한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솔라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특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싸니까. 네. 그래서 빨리빨리 개발하고 빨리빨리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실시간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 위에서 그 작업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시총이 이 정도로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갔을까요? 네. 솔라나 시총이 지금 이더리움에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전 잘 모르겠는데. 알고 계세요 혹시? 저 사실 공부해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는 거 물어본 거군요. 네, 한번 얘기해 제가 주세요. 듣고 싶어서 아, 네네. 여쭤봤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한 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절반 정도. 네.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그런 건가요? 네. 그자 하던 얘기 계속 하면은 네. 그래서 속도가 빠르거나 수수료가 싸거나 아니면은 다른 특장점들이 있거나 네.
해서 특장점들을 제가 요것도 조사해 왔는데 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 한 네. 다음에 가장 많은 디앱이 있고 이런 얘기고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발란체는 블록체인의 구조로 확장성이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아발란체가 원래 이더리움이랑 거의 구조가 같게끔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개발하던 프로젝트들 아발란체로 그냥 넘어오세요.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오. 이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이 아발란체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더리움 2.0이 되면서 속도가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다시 넘어갔나요? 네, 다시 넘어가기도 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발란체 위에서 올라가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면 이더리움이 정말 압도적인 거네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드라 확장 솔루션 해가지고 이거 되면은 속도가 뭐 한 10만 정도 빨라진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거나 수수료가 싸거나 그것도 압도적으로 네. 비슷하면 이더리움 쓴다 이거예요. 네, 솔라나처럼 압도적으로 빠르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비해 다른 특장점들이 있던가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더리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금 그 경쟁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솔라나. 왜 누가 봐도 속도랑 수수료 싸니까. 그리고 트론도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네, 뭐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트론도 시총 많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발란체, 뭐 폴카닷, 뭐 에이다 이런 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알트코인이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 어떤 장점을 가질 것인가?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라나만큼 전망 좋은 대체 코인을 볼 때는 수수료 그리고 거래 속도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특장점.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비해서 뭐가 나은가? 다른 특징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들 앞세워서 우린 이더리움이랑 이게 달라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냥 비슷해요. 네. 그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잘 모르겠으면 이더 솔라나 사라. 왠지 많이 들었던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네.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거고 네. 알트코인들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네.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네. 이더랑 솔라나 사라. 이런 말씀 제가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이런 게 코인들의 가치고 이런 걸 다 계산해보고 다 해서 네. 결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해서 똑같은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이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라나만큼 전망 좋은 코인 뭐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없어요. 네. 그 하나 솔라나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네. 자,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말할 정도면 이미 다 선반영돼 있지 않았겠어요? 퍼즈님만 알 수도 있지 않아요? 저만 아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개발하는 코인이 있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어쨌든 사람들의 평가가 다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 중에 하나가 시총. 이미 네. 시총이 높은 애들은 그만큼 네.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요 위에 올라가는 디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디앱의 가지수 몇 네. 개씩 있는지 요것도 있고 네. 걔네들의 시총을 합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올라가는 프로젝트들이 요 위에서 움직이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시총을 다 합친 게 더 중요할까?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코인 자체 전망만 보면은 위에 디앱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수가.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제가 회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근데 맨날 적자만 내는 회사 100개 네. 갖고 있는 거랑 코스피랑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 10개 갖고 있는 거랑 뭐가 더 좋아요? 바로 확 머리에 꽂아 주시는데 이해를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네. 후자겠죠.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 시총합, 솔라나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 시총합, 그다음에 트론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 시총합 이런 걸 제가 계산을 오늘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예전에 그 아주 아나운서랑 할 때도 잠깐 다뤘던 건데 네. 뭐 한번 같이 또 본다고 생각하고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ERC20 토큰인데 이건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네. 실제로 토큰 개수가 13,000개 정도 됩니다. 네. 이것도 많고. 그래서 그 319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테더가 있고 USDC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SPL은 솔라나 기반. 그래서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여기 설명 써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800, 한 3,000개 정도 보면 되고. 근데 여기서도 테더도 있고 여기서도 USDC도 있네? 겹치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전송할 때 이 체인 써도 되고 저 체인 써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하는 건데 그리고 트론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트론은 이 위에서 그 개발되고 있는 게 500개 정도고 얘도 테더 있고 얘도 USDC 있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전체 319 빌리언에서 테더의 시총이랑 USDC의 시총을 빼버려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애들의 시총 합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계산하면 ERC20, 그러니까 요거는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네. 이더리움 기반 토큰 같은 경우는 176 빌리언 달러. 네. 그다음에 SPL은 솔라나 기반. 네. 그다음에 21.8, 그러니까 뭐 22 빌리언 달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TRC20은 12 빌리언 달러.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죠. 솔라나 곱하기 8 하면 이더리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트론 곱하기 15 하면 네, 이더리움 됩니다. 그리고 요 시총합을 계산하면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 있는 애들 시총합이랑 다른 애들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 시총합 더하면 이더리움에 있는 애들의 시총합이 더 커요.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야. 그냥 이더리움이 뭐 그냥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네. 저 바로 알 것 같아요. 그 허즈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동시에 좀 상승 여력도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른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작은 솔라나나 다른 알트코인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건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 시총이 크니까 네. 시총이 제일 큰 비트코인을 제일 잘 가지 근데 어, 시총이 제일 큰 나스닥이 왜 전 세계 주식 중에 제일 잘 갈까?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네. 잘- 왜 이더리움이 제일 잘 갈까요? 네. 그러니까요. 시총이 커서 뭐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게 진짜 주식 초보들, 코인 투자 초보들이 하는 소리고 네. 가는 놈이 더 잘 가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도 들게요. 네. 그 애플, 엔비디아 보면 가는 놈이 더 잘 가요. 네. 미국에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는 큰 상관은 없다. 그래서 뭐 조그만한 게 더 많이 뛸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대다수는 망해요. 그런 프로젝트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펀더멘탈이 이렇게 탄탄한 다른 애들 다 합친 것보다 본인이 훨씬 좋은 그런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라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너무 조금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코인이 없어요. 솔라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정도로 이더리움이랑 견줄 만큼 요 D앱들을 많이 모은 프로젝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플랫폼 코인이 없어요. 그래서 솔라나가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거고 트론도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살펴보니까 프로젝트들을 잘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론도 시총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덕분에. 네. 그다음에 아니 아발란치도 있고 아까 전에 보니까 뭐 폴카닷도 있고 뭐 그랬잖아. 걔네들은 어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시총 합계가 안 돼요. 저 밑에 있나요? 네, 너무 적어서. 네, 아예 시총이 측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BNB 정도는 좀 이제 비교할 수 있긴 한데 BNB는 아무래도 거래소 코인이다 보니까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봐도 이더리움 솔라나가 얼마나 좋은지를 네.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비트 사기 싫으면 이더 솔라나라고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제가 뭐 이더 솔라나 갖고 있어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있었다면 아까 전에 차트 보여드렸듯이 반토막 났어 이더리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금이 더 있던가? 좀 아직 사야 되나? 어쨌든 비트가 올라가서 불장 더 올 거 확실하고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은 어쨌든 펀더멘탈 탄탄한데 이더리움 많이 떨어져도 요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확 줄었나? 아닌데. 예, 그 프로젝트들의 시총합이 줄어들었나?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자리가 왔네. 30% 떨어졌어도 사볼 법한데? 어쨌든 그 이상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치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치킨론. 네. 뭐냐면 치킨을 고를 때만큼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시냐. 예? 치킨 먹을 때 네. 예?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성표명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네, 뭐 여러 가지 치킨 종류 많이 네. 있잖아요. 뭐 네. 후라이드를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구운 치킨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뭐 어떤 치킨 브랜드 살 것이며 어느 어플에 사면 배달팁이 어떻게 되고 뭐 그 각 지점마다 평점은 어떻게 되고 이 정도도 왜 공부하지 않고 코인을 사냐 이거. 왜 다들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곳에서는 너그러워지고 10,000원, 20,000원 하는 치킨 먹을 때는 그렇게 깐깐해지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치킨 먹을 정도로는 좀 공부를 하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잘 설명드렸지만 이더리움과 친구들이 쫙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요 코인 이더리움과 친구들에서 친구들에 해당하는 코인이 있다면 네. 이더리움에 비해 속도가 빠른가? 수수료가 싼가? 아니면은 다른 특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요 위에서 올라가서 요 만들어주고 있는 D앱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 정도는 좀 확인해 보시고 장투를 하실 거면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 갔을까요? 네, 완벽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사실 오늘 이더리움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저희가 배웠잖아요. 비탈릭 부테린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잘 해서 수수료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막상 이더리움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큰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는 본인이죠. 본인 스스로가 네. 리스크죠. 아, 네. 네. 나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는데 제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반토막이나 그러면 손절할까 안 할까요? 리스크는 본인이죠. 원하는 대답 아닌 것 같네. 네. 뭔가 구체적인 지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딱 하고 땡 하고 이렇게 울림을 얻었어요. 본인이에요. 나구나. 모든 리스크는 네. 본인 스스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 나가시고 장투할 코인들은 이 정도는 공부하고 사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이더리움과 친구들 했으니까 그 코인들 차트 분석까지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펀스의 비밀 노트를 열어봤는데요. 저희 이제 변동성 짙은 장세에서도 이더리움 매수와 매도의 근거를 정확하게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더리움 2.0의 거래 속도는 약 14,000 TPS로 솔라나는 TPS를 71만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5만 TPS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시가총액과 다양한 D앱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현재로서는 솔라나가 속도라는 특장점으로 유일하게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는 경쟁 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일종의 코딩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 기능으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D앱 개발이 가능한 코인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트론이나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쟁 코인들이 등장했었고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면서 다시 이 경쟁 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솔라나는요,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특장점으로 인해서 결제와 송금이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선택을 받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10배 차이로 뒤따르고 있는 코인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70만 TPS에 도달한다면 큰 잠재력을 가질 만한 메리트 있는 코인이라고 솔라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즈님 어때요? 저 잘 이해한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잘 요약했는데요. 지금 이걸 딱 듣고 요약한 거면 거의 천재 같은데? 언제나 방송 준비는 항상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준비된 자세로 방송에 임하고 있어요. 자, 네.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 경제 지표 캘린더를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일은 8월 PCE 지수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됐고요. 네.
애틀랜타와 연준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었고 또 9월 28일에는 FOMC 보우먼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우먼위원은 매파로 알려져 있고요.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설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시장인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쉬는 시간 여기까지 갖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투자에 필수적인 우리 퍼즈님의 비밀 노트 2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이강이라고 할 건 없고, 네. 네, 강의가 바뀌었으니까 2교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다희 아나운서님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차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잠깐만 다룰게요. 네. 한 1분 만에 딱 다룰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봤던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볼린저 밴드는 확률과 통계에 관한 지표이면서 그다음에 요 볼린저 밴드의 특징을 설명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 거 강의 보고 오시면 돼요. 네. 자,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 중심선이랑 상단선이 있는데 이 상승 추세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더라. 그리고 횡보일 때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단선, 상단선, 하단선, 상단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 요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거 네. 엘리엇 파동. 요거는 아니요? 볼린저 밴드.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석도 제가 해드리면 좋긴 좋은데 저희가 네. 딱 이것만 배웠으니까 네. 이거랑 RSI도 배우긴 했는데 RSI 오늘 다루지 않고 네. 일단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엘리엇 파동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이더리움인데 그 이더리움 일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색깔 좀 바꿀게요. 보시 편하게. 자, 여기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졌죠. 이게 하락 추세였어요 그동안. 근데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하락 추세에서 횡보 혹은 상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가 요 중심선 근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건 모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려나?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걸 얘기하면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이게 조정을 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 갔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면 요렇게 횡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횡보. 네, 그래서 일단 조정을 어쨌든 받긴 받을 텐데 여기서 조정 받을 때 이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느냐가 좀 중요한 기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선을 지지받고 요 고점을 재차 돌파한다라고 치면은 일단 하락 추세는 끝났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상승 기대치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 3,500달러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중심선 지지받고 여기를 고점을 재차 돌파하면 네. 3,500달러는 충분히 가고 여기 1, 2, 3, 4, 5 이렇게 엘리 파동이에요. 네. 네, 뭐, 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네. 네, 이런 예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프랙탈 구조로 인해서 1, 2, 3, 4, 5 한 다음에 이렇게 크게 얘도 1, 2, 3, 4, 5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치면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이더리움은 전고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요 고점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선을 지지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심선을 지지받는 다음에 요 고점이라면 한 2,700달러 정도? 요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무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 3,500달러까지는 무난히 가고 장기적으로는 고점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고점은 당연히 갱신하겠죠. 이더리움은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가격적인 거를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봤고. 네. 그러면 사고 싶으면 언제부터 사냐 이거예요? 아, 그거 제일 궁금한데요? 그거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는데 네. 맞아요? 저 눈 좀 반짝이지 않나요, 지금? 반짝반짝? 알려주세요. 이더리움은 지금부터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다고 이제 불장 대비 강의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갈아타는 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더리움을 모아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는 건데 적립식을 설명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네. 매주 일정한 요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금액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단가 좋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저보다도 잘 잡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뭐 설명드릴 네.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좋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사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요거까지. 최종적으로 불장 때 어디까지 가냐.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트코인 오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그래서 내년 한 말에 한 내년 10월, 11월 정도까지 하면은 이더리움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18,0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이 2,664달러니까 18,000달러까지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6배 정도, 7배 정도 올라가네요. 너무 이상한가요? 근데 내년이니까. 행복한 이야기 같은데요? 내년 1년도 더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네,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고점 갱신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점 갱신해서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로그 차트로 봤을 때 비슷한 요 기울기대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고점을 네, 갱신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그다음에 요번에도 이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고 네. 치면은 이게 한 16,000달러 얘기니까 한 18,0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 이더리움을 그때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적립식 투자로. 전 이미 사놨고 네. 이미 작년에 네, 이더리움 거의 대부분을 사놨고 네, 그래서 작년에 평단가 이쁘게 잡아놓은 걸 가지고 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 가서 굉장히 길게 가져가시네요. 길게. 왜 단타를 안 하고 네. 길게 하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네,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그 단타를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재능의 영역이. 단타는 재능의 영역. 근데 장투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충분히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솔라나 궁금하실 테니까 솔라나 정도까지만 딱 분석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로 이제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 상단선을 찍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단선, 상단선, 하단선, 상단선이기 때문에 사실 횡보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네. 어쨌든 상승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솔라나도 뭐 단기적인 움직임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그 제가 이제 불장대비 강일 때 솔라나 이제 3만 원일 때 10만 원 간다. 네. 그다음에 10만 원일 때 30만 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 30만 원 찍고 내려왔듯이 네. 그러면 결국에 불장의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한 939달러? 그래서 환율을 한 1,300원 정도 잡으면은 한 100만 원은 가뿐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네. 그럼 이제 한 5배 정도까지는 이상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라나도 저도 이쁘게 잘 담아놨습니다. 네.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흔들려가지고 아무리 잘 평단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반토막 날 때 그냥 손절해버리거나 이런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하시고 좀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코인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비트코인 좀 가지고 있고 굳이 알트를 사고 싶다고 하면 이더 솔라나를 사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퍼즈님의 비밀 노트를 함께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배운 이더리움과 친구들에 대한 내용 꼭 복습해 주시고요. 또 이전의 불장 특집도 함께 다시 살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유명한 격언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감정과 유행에 좌우되는 투표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찾아가는 균형을 맞추는 저울이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가치를 찾는 저울은 저희 코즈오브 투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코즈오브 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코주부 투데이.